안녕하세요. 저는 프랑크푸르트 교통공사 안전혁신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나 밀러입니다. 최근 저희가 한국과 계약을 체결해 프랑크푸르트 중앙역부터 레머광장역까지 한국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를 시작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결정을 할 때 정말 많이 반대했습니다. 안전의 최강국으로 불리는 우리 독일이 한국 따위의 지하철 시스템을 따라가다니요. 자존심 상하고 분하지만 그래도 팩트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독일의 기술력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BMW, 벤츠, 아우디, 세계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모두 독일 것이죠. 우리의 고속철도 ICE는 유럽을 달리는 가장 안전한 열차 중 하나로 꼽힙니다. 폭스바겐, 포르쉐와 같은 브랜드들도 모두 독일의 자랑이에요.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건 제가 학교에서부터 들어온 말이에요. 공학도로서 대학을 다닐 때도 프랑크푸르트 교통공사에 입사했을 때도 이건 변함없는 진리처럼 보였죠. 우리는 항상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었고 그들이 우리를 배우러 왔습니다. 매년 수십 개국에서 우리 교통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고 우리는 그들에게 자랑스럽게 우리의 기술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지금 2024년 우리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서 레머광장역까지의 구간에 한국식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제가 이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엔지니어로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나,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될까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왜 하필 한국 시스템인가요? 우리가 직접 개발하면 안 되나요? 처음 이 계획이 발표됐을 때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 때마다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죠.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안전이라면 당연히 독일이 최고여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들여온다는 게 자존심 상하고 황당했거든요. 특히나 저는 안전혁신팀의 수석 연구원으로서 이런 결정이 우리 팀의 역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여질까 걱정도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플랫폼 안전사고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위험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팀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의 안전사고는 비록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잠재적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특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죠. 교통안전에 자존심이 웬 말입니까? 우리 부서의 수석 엔지니어가 던진 이 한마디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에는 자존심이 있을 수 없죠. 더 나은 시스템이 있다면 그게 어디서 온 것이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의 지하철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 대중교통 안전성 평가 보고서. 보고서의 제목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지하철 승강장 안전사고 발생률 서울 0.3%, 도쿄 3%, 프랑크푸르트 12%. 승객 만족도 조사 서울 94점, 홍콩 75점, 프랑크푸르트 65점. 열차 정시 운행률 서울 99.8%, 프랑크푸르트 85.5%, 홍콩 78%.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 도입 후 안전사고 감소율은 놀라웠죠. 게다가 에너지 효율성까지 높아졌다는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들은 분명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자부심이 이 차가운 통계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회의실에서 이 내용을 공유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이 시스템을 운영해왔습니다. 변화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모두 타당한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제 마음 한켠에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혹시 보고서가 과대 포장된 것은 아닐까? 11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서울 지하철의 특징이었죠. 전 노선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실시간 열차 운행 정보 제공, 노약자 배려 시설 완비,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첨단 승객 안내 시스템,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고민과 생각을 수차례 반복할 때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니까 공항도 그다지 크지 않겠지. 시설도 좀 낡았겠지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현대적인 공항 터미널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 최첨단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완벽한 안내 시스템이었죠. 독일어 안내 표지판도 눈에 띄었는데 번역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서울 시내까지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 첫 번째 놀라움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역까지 43분 정도 걸리며 열차는 40분마다 출발합니다. 지금 바로 가시면 다음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배차 간격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도 물론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렇게 즉각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는 쉽지 않죠.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향하는 길은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었습니다. 바닥에 색상별로 표시된 안내선을 따라가니 자연스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죠. 승강장에 도착해서 마주한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문제의 그 시스템이었죠.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깔끔한 승강장,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승강장의 청결도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지하철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죠. 열차가 도착했을 때 느낀 두 번째 놀라움은 정시성이었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열차 도착. 독일인인 제가 봐도 감탄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열차에 탑승하고 나서 더욱 놀라웠던 것은 내부 시설이었습니다. 넓은 좌석 간격, 편안한 좌석,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 시스템이었죠. 현재 위치, 다음 역 환승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던 말입니다. 차량 내부의 온도 조절도 완벽했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소음 레벨이었습니다. 우리 IC 고속철도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하기 전 제 노트북을 꺼내 처음으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점 정확한 시간 준수, 깨끗한 시설 관리, 직관적인 안내 시스템, 승객 편의 시설의 완성도,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 그리고 그 아래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다. 4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 고정관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 분석과 보고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었나 봅니다. 숫자로만 보았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직접 경험하고 나니 모두 납득이 되더군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이 단순한 시찰이 아닌 우리 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역을 나서면서 제가 한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구나. 앞으로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제가 경험한 것들은 이 첫인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었습니다. 공항철도에서 받은 첫인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본격적으로 조사하면서 저는 더 놀라운 발견들을 하게 되었죠. 오늘은 제가 전문가의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 지하철의 강점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스크린도어 시스템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스크린도어를 봤을 때 든 생각은 과잉 투자가 아닐까? 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일부 역사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지하철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였죠. 승강장의 공기질 개선, 에너지 효율성 향상, 소음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열차 정차 위치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정확한 배차 간격과 도착 시간 준수율입니다. 출근 시간대에 7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간을 재보니 정말 2분 간격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었죠. 이는 우리 프랑크푸르트의 평균 배차 간격인 15분보다 훨씬 조밀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가능한가요? 제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게 물었을 때 받은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동 운행 시스템과 실시간 관제 시스템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여기에 승무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헌신이 더해졌죠.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환승 시스템입니다. 처음 지하철 환승을 경험했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환승 구간이 꽤 길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내 그 시스템의 탁월함을 깨달았습니다. 긴 환승 통로에는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방향 안내가 직관적이었으며 심지어 다음 열차 도착 시간까지 알려주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환승 동선 설계입니다. 승객들의 이동 패턴을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만들어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는 우리도 즉시 도입해야 할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강점은 스마트 기술의 활용입니다.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 혼잡도, 안내, 모바일 티켓팅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산의 안내 로봇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전시용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정확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역사 관리 시스템입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답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에 있었죠. 24시간 순환 청소 시스템, 실시간 시설 모니터링, 즉각적인 보수 체계.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강점은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모든 역사에 설치된 CCTV, 비상벨, 자동 심장 충격기, 그리고 정기적인 안전 훈련까지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역무원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다는 점이었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강점은 사용자 중심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승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기본이고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 수유실 문화공간까지 지하철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도시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나 많았나. 귀국을 앞두고 적은 제 메모장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을 우리 프랑크푸르트의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그대로 가져올 순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해답이 가장 의외의 곳에서 온다는 걸 이번 출장에서 배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들을 하나씩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경력이 오히려 저의 시야를 가렸던 건 아닐까요? 때로는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출장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귀국 후 첫 출근 날, 저는 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20년 경력의 수석 연구원이 이런 말을 꺼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동료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정시 운행률, 사고 발생률, 승객 만족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었죠. 우리가 수년간 고민해온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의사결정 과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결정할 때 그들은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을 했더군요. 기존의 방식에 대한 미련이나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제가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변화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재검토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독일의 방식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방식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 왔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죠. 두 번째로 한 일은 벤치마킹 기준의 재설정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유럽 국가들과의 비교를 넘어 전 세계의 우수 사례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세 번째는 기술 도입 기준의 변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니까 안 되라는 사고방식을 버렸습니다. 대신 승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죠.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르메 광장역 구간의 스크린도어 설치 결정은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은 어떻게 되나요?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건가요? 모든 질문에 우리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데이터로 답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것.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것. 유지보수 비용도 예상보다 훨씬 적게 든다는 것까지. 결정적이었던 건 실제 승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의 승객이 스크린도어 설치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렇게나 명확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시설 도입이 아닌 우리의 사고방식 전환의 상징이라고요. 가끔 한국 출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편견이란 건 참 무서운 것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그 편견을 깨는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변화는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과 그로 인한 변화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마이너스독 교통기술 협력은 이제 시작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르메 광장역 구간의 스크린도어 설치는 그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죠. 첫째, 통합 관제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한국의 지하철 관제 시스템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실시간 열차 운행 정보, 승객 흐름 분석, 비상 상황 대응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더군요.
우리도 이러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둘째, 스마트 안내 시스템의 확대입니다. 다국어 지원은 기본이고 실시간 혼잡도 안내, 최적 경로 추천 등 승객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한국의 모바일 앱 시스템은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주요 사례죠. 셋째, 환승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한국의 환승 시스템을 경험한 후 우리의 환승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연결이 아닌 승객의 동선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새로운 환승 시스템을 설계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한국의 시스템을 복사하는 것이 아닌 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강점과 한국의 강점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독일의 우수한 철도 기술력과 한국의 스마트 운영 시스템을 결합하면 어떨까요? 독일의 친환경 기술과 한국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융합하면 어떨까요? 이런 시도들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기술의 경계는 없다. 이것이 제가 한국 출장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독일식이나 한국식이라는 구분에 얽매이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최선의 방식을 찾아 나서려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변화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구간의 시범 운영 결과 승객 만족도가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95% 감소했죠. 에너지 효율성도 15% 개선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셋도 바꿔놓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발적으로 전 세계의 우수 사례들을 찾아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제 이 문구가 우리 사무실 벽에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프랑크푸르트의 대중교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모든 역사에 스마트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 관제 시스템이 운영될 것입니다. 승객들은 개인화된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환승은 더욱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이 전면 도입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혁신은 편견 없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그리고 승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한마이너스독 교통협력이라는 이 도전적인 프로젝트가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저는 매우 기대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국제 협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느낀 이 모든 것들이 외국인들에겐 놀라움의 연속이었네요. 댓글로 지하철을 이용하시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세요.